오크헤이븐 학원의 돌담을 스치는 바람소리가 매서웠다. 서연희는 낡은 가방을 꼭 끌어안으며 등골에 오싹한 한기를 느꼈다. 짙은 갈색 따은 머리가 불안한 얼굴을 감쌌고 옅게 드리운 갈색 눈가의 주름은 걱정을 겨우 가리고 있었다. 낡고 헐렁한 코트 속에 파묻힌 작은 체구는 아치형 정문을 휩쓸고 지나가는 학생들 틈에 섞여 퇴근 시간까지 눈에 띄지 않기를 바랐다. 서연희는 가족이 조용한 강원도 생활을 정리하고 활기 넘치는 경기도 도시로 이사 온 후 오크헤이븐에 다닌 지 겨우 2학기밖에 되지 않았다. 적응은 끔찍했다. 수줍음 많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성격 탓에 처음부터 겉돌았다. 다른 아이들이 사교계에서 활보할 때 그녀는 음악실 구석진 곳에서 낡은 악기들에 둘러싸여 자신만이 들을 수 있는 조용한 선율 속에서 위안을 찾았다. 그들은 몰랐지만 그녀의 부드러운 겉모습 아래에는 수년간의 엄격한 훈련이 숨겨져 있었다. 강원도에 살 때 은퇴한 국립공원 경비원이었던 할머니는 곰이집 근처에 너무 가까이 다가온 후 그녀에게 합기도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 오후 5년 동안 낡은 헛간에서 굳히기, 던지기, 회피 기술을 연습했다. 그것은 몸에 배어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반사신경이 되었다. 하지만 오크헤이븐에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숨겼다. 문제의 첫 징조는 입학 후 3주 만에 나타났다. 붐비는 식당을 지나가던 중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흑발과 명품 재킷을 입은 키 큰 여학생이 고의적으로 그녀의 길을 막았다. 그녀는 바로 강민아였다. 응원단장이자 2학년생들의 여왕이었다. 에메랄드빛 눈은 냉정하게 빛났고 늘 그녀를 따르는 오른팔, 짧게 깎은 머리에 늘 찡그린 얼굴을 한 근육질의 하키 선수 박선미, 그리고 도자기처럼 흰 피부에 아름다움만큼이나 날카로운 비꼬는 말솜씨를 가진 김지혜가 그녀의 옆에 있었다. 비켜, 촌뜨기야. 강민아는 주위 테이블에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쏘아붙였다. 서연이가 죄송하다고 중얼거리며 옆으로 비켜서려 하자 그녀는 다시 움직여 그녀를 막았다. 내가 말했잖아, 비키라고. 귀가 안 들리니? 아니면 그냥 멍청한 거니? 식당은 조용해졌고 모두가 지켜봤다. 서연희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어졌고 그녀가 빈 테이블로 도망치자 그들의 조롱하는 웃음소리가 뒤따라 울렸다. 그 만남은 오크헤이븐에서의 다음 2학기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괴롭힘은 미묘하게 시작되었지만 꾸준히 악화되었다. 강민아와 그녀의 친구들은 복도에서 실수로 그녀와 부딪혀 악보를 사방으로 흩뿌렸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옷에 대해 할머니라든가 허수아비 딸이라며 비꼬는 말을 했다. 미술 수업 시간에는 박선미가 그녀가 시작하기도 전에 캔버스 전체에 페인트를 칠해 캔버스를 망치고 다른 학생들의 비웃음을 샀다. 그 모든 것 속에서 서연희는 침묵 속에서 견뎌냈다. 그녀는 곧 지나갈 것이고 반응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할머니는 폭력은 최후의 수단이며 자신을 보호할 다른 방법이 없을 때만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것들은 그저 말과 장난일 뿐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말을 무시할 수 있었다. 음악실은 그녀의 피난처가 되었고 특히 꼭대기 층에 있는 한적한 연습실은 몇 시간 동안 사라질 수 있는 곳이었다. 해가 지는 부드러운 빛과 악보에 둘러싸여 그녀는 근처 피아노에서 조용히 연주하는 윤지훈을 발견했다. 그는 키가 크고 말랐으며 둥근 안경 너머로 따뜻한 푸른 눈을 가지고 있었고 모래색 머리카락이 건반에 집중하는 동안 이마 위로 떨어졌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연주하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학생들과 달리 윤지훈은 진정으로 음악에 빠져 있는 것 같았다. 몇 주 동안 그들은 수줍은 미소를 교환하기 시작했고 음악과 시에 대한 조용한 대화를 나눴다. 윤지훈은 사려 깊고 친절했으며 필하모니에서 연주하는 것을 꿈꿨다. 그는
서연희를 다른 곳에서 매일 겪는 잔인함과는 완전히 다른 부드러움으로 대했다. 천천히 따뜻한 감정이 그들 사이에 자라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진정한 대화는 윤지훈이 그녀가 복잡한 쇼팽 곡으로 고생하는 것을 발견한 안개 낀 수요일 저녁에 일어났다. 그는 묻지도 않고 피아노 의자에 그녀 옆에 앉았고 그의 존재는 차분하고 안심이 되었다. 도와드릴까요? 그는 부드럽고 망설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몇 년 동안 이 곡을 연주했어요. 그가 곡을 안내하는 동안 그들의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가볍게 스쳤다. 작은 전율이 서연희를 휩쓸었고 그녀는 저녁 만남을 점점 더 기대하게 되었다. 윤지훈은 그녀의 손목에 있는 멍이나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다가올 때 움츠러드는 모습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녀의 혼란스러운 세상에 작은 평온의 공간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안전한 피난처조차 영원히 비밀로 유지될 수는 없었다. 강민아와 그녀의 친구들은 윤지훈이 음악실에 자주 가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 이유를 알아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학교에서 가장 존재감 없는 아이가 그녀를 아끼는 사람을 찾았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그녀를 괴롭힐 새로운 방법을 제공했다. 괴롭힘은 쌀쌀한 11월 오후 강민아가 강당 밖에서 윤지훈을 궁지로 몰아넣었을 때 심화되었다. 서연희는 박선미가 윤지훈을 벽돌벽에 밀어붙이고 김지혜가 그 모든 것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안뜰 건너편에서 공포에 질려 지켜봤다. 강민아의 목소리는 탁 트인 공간을 가로질러 분명하게 들렸다. 어머, 이제 괴짜 남자친구라도 생겼나 보네? 뭐가 문제야, 윤지훈? 괜찮은 여자애를 찾을 수 없는 거야. 윤지훈은 도망치려고 했지만 박선미는 그의 바이올린 케이스를 잡고 다시 끌어당겼다. 아직 할 말이 안 끝났어, 책벌레. 서연희는 근육이 긴장되는 것을 느꼈고 모든 본능이 그녀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는 가만히 있으려고 애썼다. 그것이 그들 모두에게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윤지훈은 강민아가 안경을 벗겨 발로 짓밟아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조용히 조롱을 견뎌냈다. 다음 몇 주 동안 서연희의 삶에 새로운 차원의 고통이 찾아왔다. 이제 그들은 윤지훈도 표적으로 삼아 복대서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사물함을 훼손하고 그들의 관계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다. 잔인함은 계산적이고 끈질겼으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그들을 단절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마지막 한 방울은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는 12월 아침에 왔다. 서연희가 첫 수업에 가던 중 가방을 날카롭게 잡아당기는 것을 느꼈다. 김지혜가 가방끈 서연희의 할머니가 만든 낡은 물건을 잡고 놀라운 힘으로 그녀를 뒤로 잡아당기고 있었다. 이 불쌍한 물건 좀 봐. 김지혜는 점점 늘어나는 군중에게 말했다. 그녀에 대한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 낡고 닳았어. 강민아가 그들 옆으로 다가와 핸드백에서 가위를 꺼냈다. 그냥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어때? 제발 그러지 마. 서연희는 속삭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그들을 둘러싼 원을 형성하는 학생들의 흥분된 웅성거림에 묻혔다. 그녀는 벗어나려고 했지만 김지혜의 소나귀는 쇠와 같았다. 가만히 있어, 촌뜨기야. 강민아는 가위를 가방끈에 대고 말했다. 이건 널 위한 거야.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금속날이 천을 잘라냈고 서연희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다. 강민아가 잘린 끈을 트로피처럼 들자 군중은 웃음으로 포효했다. 김지혜는 소나귀를 풀었고 서연희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섰고 그녀의 손은 본능적으로 바닥에 놓인 가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를 무너뜨린 것은 윤지훈의 반응이었다. 그는 군중을 해치고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분노와 걱정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괜찮아? 그는 감정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 감동적이네. 강민아는 비웃었다. 괴짜들이 서로 위로하고 있네. 서연희는 분노로 턱이 굳어지는 윤지훈을 지켜보면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여기에는 진정으로 그녀를 아끼는 사람,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의 편에 설 만큼 친절하고 용감한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이 괴롭힘을 일삼는 사람들은 그녀 때문에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를 내버려도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단호한 목소리로 일어서며 말했다. 강민아는 웃었다. 뭐라고 했니? 촌뜨기야. 그를 내버려 두라고 했어. 서연희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날카로움이 있었고 차갑고 위험한 무언가가 여러 학생들을 뒷걸음치게 만들었다. 그는 너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너도 마찬가지야. 강민아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우리는 그냥 네가 싫을 뿐이야. 극복해. 첫 번째 종이 울리자 군중은 흩어지기 시작했지만 강민아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희의 가방을 바닥에 발로 차서 윤지훈의 안경에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잔인함으로 짓밟았다. 다음에 보자, 괴짜야. 그녀는 추종자들과 함께 떠나면서 말했다. 서연희는 망가진 가방을 주우려고 무릎을 꿇었고 그녀의 손은 분노로 떨렸다. 윤지훈은 부드럽고 참을성 있게 그녀가 조각들을 모으는 것을 도왔다. 하지만 그들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전에 없던 강철 같은 의지를 보았다. 정말 미안해.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나 때문에 그들이 너에게 이런 짓을 해서 정말 미안해. 사과하지 마. 윤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서연희는 피해자가 되는 것을 멈춰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오후 그녀는 마지막 수업을 빼먹고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곧장 집으로 갔다. 그녀는 방의 프라이버시 속에서 펜실베이니아로 이사할 때 포장해둔 낡은 합기도 도복을 꺼냈다. 할머니가 몇 년 전에 주신 낡은 매트가 오랜 친구처럼 그녀를 불렀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강해지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기억하게 되었다. 그녀의 손은 익숙한 정확성으로 움직였고 각 움직임은 그녀 안에 쌓인 분노의 작은 조각을 풀어놓았다. 그녀는 몇 년 동안 하지 않았던 던지기를 연습했고 그녀의 몸은 전투의 움직임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싸움꾼이 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존엄성을 되찾고 그녀가 아끼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강민아와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의 침묵을 약점으로 그녀의 자제를 무력함으로 착각했다. 그들은 진실을 알게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희는 조심스럽게 옷을 입고 낡은 가방을 더 튼튼한 가방으로 바꿨다. 그녀는 머리를 높이 들고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로 복도를 걸었다. 몇몇 학생들은 변화를 알아차리고 그녀의 걸음걸이에 나타난 새로운 힘에 대해 속삭였다. 윤지훈은 음악실의 평소 테이블에서 그녀를 만났고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감돌았다. 오늘 달라 보이네. 그는 말했다. 기분이 달라. 서연희는 인정했다.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어. 무엇을 할 건데? 그녀는 그의 친절한 푸른 눈을 들여다보며 결심이 더욱 강해지는 것을 느꼈다. 해야 할 일은 뭐든지 할 거야. 대결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왔다. 점심시간에 강민아와 그녀의 친구들은 식당 밖에서 윤지훈을 궁지로 몰아넣었고 그들의 행동 방식에서 그들의 의도는 분명했다. 이번에는 서연희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들이 그에게 손을 대기 전에 그녀는 윤지훈 옆으로 다가가 작은 체구로 어떻게든 더 큰 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제 그만해. 그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민아는 그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 드디어 괴짜가 배짱을 키웠네. 딱 한 번만 말할게. 서연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에게서 떨어져. 우리 둘 댁에서 떨어져. 박선미는 웃었다. 아니면 어쩔 건데 우리에게 울기라도 할 거야? 아니면 후회하게 만들 거야? 그녀의 위협의 단순함은 그들을 즐겁게 하는 것 같았다. 김지혜는 곧 일어날 일을 기록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냈다. 싸움을 감지한 군중이 모이기 시작했다. 있잖아.
강민아는 더 가까이 다가서며 말했다. 내 자리가 어디인지 둘 다 가르쳐줘야 할 것 같아. 그녀는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를 벽에 밀어붙이려고 윤지훈의 어깨를 잡으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연희가 움직였다. 그녀의 반응은 너무 빨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쳤다. 강민아가 윤지훈에게 손을 뻗고 있던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서연희의 손이 손목에 닿아 팔을 등 뒤로 비틀자 뒷걸음질치고 있었다. 강민아는 고통에 숨을 헐떡이며 얼굴이 붉어졌다. 뭐 하는 짓이야. 박선미는 달려들었지만 서연희는 이미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옆으로 비켜서서 박선미의 팔을 잡고 자신의 무게를 이용하여 바닥에 던졌다. 박선미는 세게 착지했고 숨이 막혔다. 군중은 충격에 숨을 죽였다. 이것은 그들이 알던 수줍은 소녀가 아니었다. 이것은 다른 누군가, 위험한 누군가였다. 김지혜는 소리를 지르며 달려와 손톱으로 서연희의 얼굴을 겨냥했다. 하지만 서연희는 그녀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김지혜 자신의 추진력을 이용하여 그녀를 회전시키고 바닥에 단단히 밀어붙였다. 강민아는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 만큼 회복했다. 하지만 서연희는 더 이상 몇 달 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겁먹은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훈련된 싸움꾼이었고 그녀의 몸은 정확한 기술로 움직였다. 그녀는 강민아의 첫 번째 주먹을 피하고 팔을 잡아 균형을 잃게 했다. 강민아는 세게 착지했고 그녀의 명품 재킷은 흙투성이가 되었다. 내 팔 부러뜨렸어. 그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서연희는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박선미는 다시 일어섰고 그녀를 빙빙 돌며 돌고 있었고 이전의 자신감은 사라지고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미쳤어. 그녀는 중얼거렸다. 아니, 서연희는 그녀의 눈을 응시하며 말했다. 나는 단지 너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끝냈을 뿐이야. 박선미는 다시 그녀에게 달려들어 그녀를 잡으려고 했다. 하지만 서연희는 옆으로 비켜서서 그녀의 발을 걸어 바닥에 쓰러뜨렸다. 여전히 발을 움켜쥐고 있던 강민아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주위를 둘러봤다. 하지만 학생들은 그저 멍하니 바라보며 모든 것을 휴대폰으로 녹화하고 있었다. 그녀는 공포를 통해 이 학교를 지배했지만 이제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녀였다. 이걸로 끝이 아니야. 그녀는 뒷걸음질치며 쏘아붙였다. 그래, 끝이야. 서연희는 말했다. 하지만 네가 그렇게 말해서가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말해서야. 그녀는 훈련이 모든 걸음에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그녀에게 다가갔다. 강민아는 주먹을 날렸지만 그녀는 손목을 잡고 날카롭게 비틀어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잠시 동안 그녀는 그녀 위에 서서 강민아의 공포통치를 끝낼 타격을 가하기 위해 손을 들었다. 군중은 그녀가 그 선을 넘을지 지켜보며 숨을 죽였다. 하지만 그때 윤지훈의 목소리가 침묵을 깨고 나왔다. 서연이 그만해. 네가 이겼어.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그의 눈에서 걱정을 보았고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강민아는 패배한 채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녀의 추종자들은 흩어져 있었다. 권력은 이제 그녀의 것이었다. 천천히 그녀는 손을 내렸다. 일어나.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강민아는 고통과 굴욕감으로 얼굴이 엉망이 된 채 힘겹게 일어섰다. 흙이 그녀의 제복을 덮고 있었고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나는 너를 더 심하게 다치게 할 수 있었어. 서연희는 방 구석구석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네가 우리에게 해왔던 것을 너에게 할 수 있었어. 하지만 나는 너와 같지 않아.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괴롭힘을 지켜봤던 많은 학생들에게 몸을 돌렸다. 이것이 친절을 약점으로 착각할 때 일어나는 일이야. 조용하다는 것이 무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때. 강민아는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 입을 열었지만 그녀는 눈빛으로 그녀의 말을 잘랐다. 여기서 끝내자. 그녀는 말했다. 다시 말하게 하지 마.
군중이 떠나기 시작하자 윤지훈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괜찮아. 그는 물었다. 서연희는 손이 안정적인 것을 보고 놀라며 손을 바라봤다. 그런 것 같아. 어디서 그렇게 싸우는 법을 배웠어?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강원도, 할머니가 나를 보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 왜 더 빨리 하지 않았어? 그들처럼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녀는 강민아와 그녀의 친구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말했다. 아직도 그래. 다음 날들은 오크헤이븐을 변화시켰다. 싸움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고 서연희를 무시했던 학생들은 이제 그녀를 존경심으로 대했다. 강민아와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를 멀리했다. 더 중요한 것은 잔인한 문화가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다른 학생들은 서연희의 본보기에 고무되어 목소리를 냈다. 복도는 더 안전해졌다. 강민아 자신도 달라 보였다. 그녀를 정의했던 오만함은 사라졌다. 그녀는 이제 조용히 움직이며 눈을 내리깔았다. 2주 후 그녀는 서연희가 사물함에 있을 때 그녀에게 왔다. 서연희는 긴장했지만 강민아의 몸짓은 위협적이지 않았다. 사과하고 싶어.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서연희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며 속임수를 찾았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자신이 한 일에 직면해야 했던 소녀였다. 무엇에 대해? 그녀는 물었다. 모든 것에 대해. 네 삶을 끔찍하게 만든 것에 대해. 윤지훈을 괴롭힌 것에 대해. 그런 짓을 할 사람의 종류가 된 것에 대해.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그런 사람이 된 것에 대하여. 왜? 강민아는 조용했다. 그냥 할 수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 그것이 나를 강하게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강하다는 것의 의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강하다는 것과 괴롭히는 것의 차이를 알아. 그녀는 말했다. 그날 네가 한 일, 네가 아끼는 사람을 옹호하고 잔인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힘이야. 서연희는 그녀의 패배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슬픔만을 느꼈다. 내 사과를 받아들일게.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나에게 사과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네가 상처 입힌 모든 사람에게 사과해야 해. 강민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게. 그녀가 떠나자 서연희는 한 장이 닫히는 것을 느꼈다. 오크헤이븐에 도착했던 조용한 소녀는 사라지고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옹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누군가로 대체되었다. 윤지훈은 싸움 이후 매일 그랬던 것처럼 그녀의 곁으로 왔다. 기분이 어때? 그는 물었다. 달라. 그녀는 말했다. 더 강해졌지만 내가 예상했던 방식은 아니야. 무슨 뜻이야? 강하다는 것은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어.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이상이야. 싸워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를 아는 거야. 잔인해지지 않으면서 자신을 옹호하는 거야. 윤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네가 자랑스러워. 강민아를 때린 것에 대해, 그녀를 파괴할 수 있었을 때 자비를 베푼 것에 대해,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된 것에 대해, 그들이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서연희는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항복이라는 것을 배웠다. 때로는 폭력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맞서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 아는 데 있다는 것을 배웠다. 구석에 숨어있던 소녀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존경심은 용기를 통해 얻어진다는 것을 이해하는 누군가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힘,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윤지훈에게서 그녀는 그녀를 피해자가 아닌 그녀 자신으로 복잡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보는 사람을 찾았다. 변화는 완료되었지만 진정한 일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더 나은 학교, 더 나은 공동체, 더 나은 자신의 모습을 만드는 것, 이것들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과제였다. 하지만 오크헤이븐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서연희는 다음에 올 일에 대비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다.